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설교는 현암 윤석산 상주 선도사께서 어느 재미 교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처서가 지났습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더위가 좀 물러가고 모기의 극성도 지나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요새 낮에는 많이 덥고 그래도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살만합니다.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여러 어른분들 정말 여름 내시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느 재미 교포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교에 대신할까 합니다. 이분은 1933년생이니까 올해 만 90이 되신 분이죠. 이분과 저는 어느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도 동학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이후 한국에 오시면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실 때는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전했는데 지난 3월에 제가 넘어져서 이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카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로 병원에 있다 하니까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원 이후에도 한두 번 카톡을 하다가 지난 6월에 카톡을 했더니 읽어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냈더니 또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어른이 지난 5월에 환원하셨다 그런 기사가 떠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196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경상북도 포항 영일 사람인데 대구 경복고등학교를 다니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가서는 정신과 의사 개업을 해서 의사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의 해고를 한 그런 것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미국 가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받는데 뉴욕 병원에서 그 인종차별을 아주 심하게 당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계신 많은 그 어른들은 자식이나 손주들이 병원의 의사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턴 때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당직은 당직대로 다 쓰고 굳은 일은 다 하고 뭐 그런 처지인데 이 황색 인종이 한 사람 왔다 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음을 먹은 것이 내가 인권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뉴욕에서 인권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롱아일랜드에 최초로 한국인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한국사를 강의를 했고 그 다음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에다는 한국학과를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학과를 세웠고 그 자리에 방을 하나 얻어서 뜻이 맞는 분들과 과연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알기 위해서 많은 사상들을 섭렵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유교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동학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이 동학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학문이다, 사상이다, 종교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다양한 분야에서도 매우 해박하지만은 특히 동학에 관해서는 참으로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경대전 용담미사 신성사 법설만이 아니라 이를 연구한 많은 연구소까지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시각은 편향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매우 균형 잡힌 그와 같은 시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왔습니다. 한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를 뵈려고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왔었고,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환원을 하시게 되자 또 어머니의 기일에 맞춰서 한 번씩 한국에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만났던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다음 시일에 천도교 나가시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분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시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 나갑니다. 그랬더니 저도 한국에 오면 시일에는 빠짐없이 천도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여기 오셔가지고 시일을 보시고는 나가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시일이 그날 끝나고 나가다가 색을 짊어진 허름한 여행복 차림의 그 어른을 제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래도 이제 시일이 끝났으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을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칼국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칼국수 좋아합니다. 이분이 겸손하게 싼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고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는 칼국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오면 꼭 칼국수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오면서 만나면 칼국수를 먹고 종로서적이나 교보문고에 가서 서로 책을 골라보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실 이 천도교는 우군이 많습니다. 우군은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불교는 교도들은 많은데 우군은 많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 우군을 전부 불교 신도로 잡아놓기 때문에 우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천도교를 하지 않으면서도 천도교를 좋아하는, 즉 동학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대세가 유튜브를 보는 게 대세고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어떤 진행자로서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이 동학에 관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보면은 그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우군이 되겠죠. 그러나 매우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참 대부분이 과간입니다. 어떤 그 다른 상식이나 학문은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학 천도교에 관해서는 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에서 들은 것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동학은 서학에 반대해서 나와서 동학이다 라는 벌써 캐먹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가 하면은 또 유불선이 합의를 했다든가 이런 캐먹은 얘기들을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은 이 동학을 이야기하면서 동학의 경전마저도 똑바로 하나 읽어보지 않았다는 그러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천도교를 공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사에 대한 생각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교리를 공부해서 천도교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교사와 교리를 보다 체화하고 보다 내 것으로 만들고
보다 이것을 익혀가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사, 교리, 수련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공부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전조차도 잘 읽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천도교인들은 그 유튜브에 때로는 어떻게 환호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 얼마나 좋으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정신과 의사, 성함은 김수곤이라는 어른인데, 이분은 미국이라는 이국에 살았지만은 이분은 한국의 모습을 올바로 찾고 한국이 우리 세계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음으로써 이 동학천덕에 대해서 매우 균형 있게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오독을 하는 그런 유튜브의 말들은, 그들을 하는 그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폄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천도교를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어떤 거 오독시켰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천도교가 되면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천도교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1880년에 나온 도원기서입니다. 해월신사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900년대에 필사본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것은 도원기서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천도교로 대거 천하를 하시고 천도교의 월보를 창강함으로써 1910년에 오상균에 의해서 본교 역사가 연재가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천도교서가 중앙충북 1국으로 나오고 1930년대에 천도교회사 초고, 천도교 창건사, 이러한 많은 역사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의 강의를 하는 그 분들이 바로 이 천도교 시대에 나온 많은 역사서를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모멸을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들께서 왜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의 선열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스승님의 가르침을 왜곡이나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을묘천서의 천서란 말은 바로 이 본교 역사에 처음 나오는데 이것을 왜곡시킨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욕심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천도교 초기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계셨습니까? 오세창, 권동진, 이종린, 이종일, 양한묵, 이도나. 오세창 선생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우리는 저쪽 성북도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용필 선생이 굉장한 부자인데 돈을 전부 투자해서 일본 사람들이 사가려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전부 사들였어요. 그래서 만든 게 간송미술관입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뭐가 하나 나오면은 오세찬 선생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걸 사야 되겠죠?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오세창 선생은 다시 말해서 전용필의 멘토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 이런 일화가 있어요. 최남선이 글을 써왔는데, 최남선 하면 대단한 학자죠. 오세창 선생이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요새 젊은이들이 한문을 몰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종일, 이분은 우리나라 마지막 과거의 합격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한묵은
일본에 가서 그 유학을 했고, 이도나 선생은 또 당대의 천재였어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프랑스에서 공부한 젊은 여성이 이도나 선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가 얘기가 이 1920년대, 30년대 막 프랑스에서 나온 새로운 이론을 이분이 도입을 했다. 저는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도입했느냐 말이지. 그분이 프랑스어 말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 일본에 번역된 거를 얼른 찾아가지고 그만큼이나 열심히 어떤 그 우리 천주교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마음대로 스승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런가 하면 하늘님의 울이라는 것이 이게 울은 울타리인데 울타리라는 말은 아무도 안 했어요.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안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함께 묶는 내선 일체의 음모가 이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내선 일체는 1940년대에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때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이죠. 그런데 이 우리란 말은 이미 그 이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폄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든 기록에 구성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해월시대께서 구성을 하니까 문식이 있는 제자들이 동경대전이나 용담사를 받았었다. 구성에 관한 기록을 제가 그 1920년대, 30년대의 역사 기록이 아닌 해월신사 시절의 기록을 저는 봤습니다. 그것은 해월신사님이 체포가 된 이후에 동학의 문서들이 전부 압수가 돼가지고 규장각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관몰문서 동학서라는 것이 지금 규장각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월신사 법설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해월 선생이 구성을 했고 선천민이 받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월신사 시절에 썼어요. 그 선천민, 성함 선천민은 1900년에 체포가 돼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1900년 전의 기록이에요. 해월신사께서는 1898년에 체포가 되셨고 1898년에 교형을 당해서 순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2년 사이에 나온 기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쓰여진 걸 갖고 있다가 관군들한테 뺏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어떤 그 근거가 있는데 그런 근거조차도 두져보지 않고 마치 구성설도 해월신사를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꾸몄었다. 전부 거짓말쟁이를 만들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열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유튜브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에 경계를 하고 그들이 과연 우리의 우군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재미 교포인 의사 선생님 같이 한 말씀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묵묵히 한국 조국을 방문하면은 꼭 시일에는 이 시일에 오셔서 시일을 보시고 그다음 작은아마 성금을 내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의 우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정치학 학자와 어느 신문 대기자를 지낸 사람인가 봐요. 둘이 대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하면 저희가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읽었는데 그것이 중화사상이 그대로 있고 세국 정치가 그 안에는 담겨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세국 사상, 세국주의, 중화사상 그러면서 경주 구미산이 중심이 된다고 말하되 없는 말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학이 무슨 혁명이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양의 혁명의 레볼루션을 좋아해서 리볼루션을 본따서 혁명이라고 그랬지 무슨 그게 혁명이냐? 무슨 운동이냐? 무브먼트가 아니다. 이런 식의 설을 펼치는 것을 듣다가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전도 제대로 읽지 않고 또 우리의 역사 연구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결정적인 얘기를 그 사람이 했어요. 자기가 원자료, 제1차 자료, 연구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제1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1차 자료를 뭘로 들었냐? 고종실록을 들었습니다. 자, 고종실록에서 써있는 것은 동학을 탄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쓴 게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동학이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가 한참 진행되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세상이 어지럽고 관리가 타락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못 살게 됐었다. 그런데 그럼 세상이 어지럽고 어떤 그 탄압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고종실록을 쓴 그 집권자들입니다. 그 집권자들이 쓴 것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마치 이것은 중국의 태평난, 홍건적의 난과 황건적의 난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우군이 있는 반면에 우군을 가장해서 우리를 폄하시키고 추락시키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시절에 지난 5월에 환원을 하신 그러한 그 재미동포 정신과 의사 김수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설교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